분명 제외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헤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있고 그만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더 이상 연인으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회를 원한다면 헤어짐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대부분 매달립니다. 하지만 매달리지 않을수록 재회는 더 쉽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매달릴수록 재회의 시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회는 가능합니다. 재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감과 그 불안감을 표현하는 나의 행동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회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을 이성으로 포장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그 순간 차갑고 단호하게 이별을 말하곤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건 그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는 이별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확신을 더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이별하는 순간 매달리지 않는 나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는 건 영원히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신경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나를 잊기 위해서건, 내가 너무 귀찮게 매달려서건,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려서건 나라는 존재에게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무조건 기다려야만 합니다. 재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은 상대방과 편안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재회의 골든타임이라는 건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질수록 좋아요. 재회를 망치는 건 너무 늦게 연락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의 카톡 프사, 상태 메시지, 노래, 인스타 등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카톡 프사나 노래를 바꾸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재회는 과거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팔이를 한다거나 과거의 감정을 바탕으로 설득하려는 장문의 카톡은 재회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과 감정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헌신하면 헌신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자신이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기 때문이죠.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별 후에 헌신하겠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재회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매력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재회의 큰 흐름은 이별, 충분한 시간, 간접 어필, 연락, 다시 만남, 호기심, 재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시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당장 멈추고 시간을 더 가져야만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잊혀지거나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는 불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재회는 가능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건 이별의 원인을 파악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시간을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보내죠. 그럴수록 미련은 커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연락해서 재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같은 이유로 이별을 막기도 하죠.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면 나의 매력을 더 키우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회 후에도 같은 문제로 헤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접 어필이란 이별 후 상대방이 나와의 미래를 다시 그리고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SNS나 카톡 프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과 매력적인 솔로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간접 어필의 타이밍과 기대치에 따라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더 크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재회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는
이별의 원인, 상대방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의 가치,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상대방이 가진 이별의 확신을 의심과 불안으로 바꿔주고 나와의 추억을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망치는 요소는 나의 미련과 불안감입니다. 이별 후 다시 만나는 순간에는 절대로 과거의 추억이나 사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선 안 됩니다. 옛 연인과 재회를 위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소개팅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생각이 나의 매력을 유지시키고 그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기대감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재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바라보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분명 재회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이외에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라이프코치 키프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